안녕하십니까. 선고톡톡 김호성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 같은 정치 철학이 등장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십자군 전쟁 이후에 중세사회 기독교 사회가 붕괴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민주주의와 관련한 정치 철학은 미비했는데요. 바로 이 문제의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와 절대 개인이라는 단어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수업 시간에 교수가 한 학생에게 강단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존재를 친구들에게 증명해보라고 시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학생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하겠죠. 자신의 이름, 나이, 부모님 이름, 사는 곳, 소속 학교, 기관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이 동원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회적 관계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같은 논리라면 개인보다 사회가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개인보다 사회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은 사회를 위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인식으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치 철학으로서는 부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중세라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문제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믿음으로 쉽게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인간 스스로가 존엄한 존재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능동적으로 정치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하기에는 거리감이 있어서 부적합하고요. 데카르트는 사회적 관계와 신을 동원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을까 고민한 겁니다. 자신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지 꿈인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는 수준으로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내가 현재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그 생각 자체만은 의심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절대 개인이라는 개념으로 완성시킨 것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절대 개인 개념이 민주주의와 관련해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관계와 신을 동원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데카르트가 절대 개인이라는 개념을 창안한 순간 정치 철학적으로 인간은 신과 같은 급의 존재로 격상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하여 인간은 불가침의 기본권을 가지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사고가 확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정치 사상과 더불어 사회계약론을 최초로 제기한 홉스와 그 이후 로크와 루소에 의하여 발전된 사회계약론도 민주주의의 철학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홉스의 경우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영국을 침공한 시기에 태어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어떻게 생존을 보장받을 것인가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합의와 계약을 통한 강력한 국가의 출현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죠. 이후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통한 국가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루소는 사유재산제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각자의 의지를 결집한 일반 의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체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사회계약론은
학자들마다 다소 입장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합의와 계약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된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정치 권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반하는 정치적 결정과 행동 역시 정당화되기 힘들다는 민주주의적 원칙이 그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창안한 절대 개인이라는 개념과 다양한 사회 계약론은 근대 자유주의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당시 새롭게 부상하던 자본가 계급이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고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치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무어가 주장한 자본가 계급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는 명제는 이와 같은 정치 사상적 토대 아래 자본가 계급이 국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확장시키고자 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근대 정치 사상적 기반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국민청원을 통해 국가가 시민을 함부로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행위, 군법에 의해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와 증여를 하는 것 등의 금지가 명시화됨으로써 입헌군주제의 전통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명예혁명의 결과물로 탄생한 영국의 권리장전에 이어 미국에서도 권리장전을 통하여 표현,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와 같은 시민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바로 이 같은 권리를 제한하는 그 어떠한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 등 다양한 시민혁명들이 발생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시켰던 것입니다. 시민의식과 사명감 그리고 정치적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거톡톡 절대 개인의 출현과 근대 자유주의의 사상의 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